네, 한준호입니다. 우리 저기 허성권 부위원장님, 네, 잠깐 좀 자리를 모시겠습니다. 제가 실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늘 허성권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. 그 아까 희귀한 오보라고 했고 이제 테크닉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KBS가 지난 2019-20년도에 얼마나 많은 오보를 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예, 알고 있습니다. 얼마나 냈죠? 그 수량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대표적인 오보들이 뭐가 있었습니까? 작년의 말씀이십니까? 뭐 올해 작년 다 포함해서요. 네. 기억 남는 오보가 뭐가 있습니까? 따로 좀 기억이 잘 안 확인해서 나시죠? 예. 그런데 뭐 본 적이 없는 희귀한 오보다 테크닉이 들어갔다라는 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. 2020년, 2019년, 2018년 KBS 오보 사례들이 그렇습니다.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된 것, 정경심 교수에 관한 것, 뭐 등등등. 저희가 볼 때는 여야를 가르지 않고 상당한 양의 오보를 냈어요. KBS가 방심위 제재도 받았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희귀한 오보였는지 그리고 어떤 테크닉이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.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오보의 개념이 어떤 부분인 것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그러면요. 말씀.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조금 시간을 예.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. 혹시 노조 부위원장 맡기 전에 어느 부문에 계셨죠? 울산 방송국에 있었습니다. 거기서 어떤 보직을 맡고 계셨습니까? 캡 그러니까 사건 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보도 부문에 계셨던 거죠. 예. KBS의 보도 정보 시스템이 오늘 네. 그 자료로 나왔습니다. 네네. 이 보도 정보 시스템 바깥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? 없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하지만, 누가 접근할 수 있죠? 예. 하지만 네, 누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? 구성원들이 네. 이런 오보 사태에 대해서 일단 네. 일단 질문을 좀 받아주시고요. 예. 네, 보도 정보 시스템 누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? 보도 시스템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죠? 보도 관련된 사람입니다. 그렇겠죠. 그럼 네. 만일 이거 캡처해서 내보냈다면 관련된 사람들이 했겠네요. 그거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. 확신할 수가 없다면 관련된 사람 외에 또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요. 왜냐하면 기사를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기자고 그다음에 보도 관계자라고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모 신문사에서 김정숙 여사 사진을 악의적으로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. 네네. 제가 그 언론사 명칭은 네. 내놓지 않겠지만 만일 이 경우에도 여기 사장님 나오셔야 되나요? 그거는 오보 내용 자체에 대한 경중에 따라 그렇죠. 부분에 근데 대해서, 지금 이제 우리 허성권 부위원장께서는 예. 희귀한 오보라고 했는데 KBS의 오보 내용도 잘 모르시고 테크닉이 들어갔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언론사에서는 오보와 관련해서도 비교를 할 때 오보에 대한 경중과 이런 것들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오보를 냈을 때는 사장님이 나오셔야 되고 또 어떤 오보를 냈을 때는 괜찮은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으신 거 아닙니까?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제 15년의 기자 경력에 대해서 그런 오보에 대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. 주관적인 말씀이신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네, 주관적인 말씀입니다. 알겠습니다. 들어가셔도 되고요. 예. 네, 양 사장님. 예.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법조 보도 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. 예. 방심위 관련 규정 제14조 객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. KBS는 지금까지 상당량의 오보를 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. 예. 공영방송사로서 오보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셔야 됩니다. 무죄 추정의 원칙 중요하지요. 예. 네,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명히 제게도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BS가 이번 검언 유착과 관련된 큰 오보를 냈고 사회적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그 2016년 이제 저 가이드라인을 4년 만에 개정을 이번에 했습니다. 거기 보면은 분명하게 그 정확성이 신속성보다 먼저다 이런 구조를 분명히 표현을 했고요. 그 제작 가이드라인 하위 개념으로 가이던스 어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좀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질의 마치겠습니다.
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김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